뭐 좀 어떻게 좀 내용이 어렵나 할 만하죠. 재밌구나. 그건 아닌가. 당연히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남았어요. 41쪽입니다. 요놈이 제일 어려운 자식이에요. 자, 요게 개념만 살짝 먼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 지금 41쪽에 나오는 개념이 뭘 말하냐면은 앞에 배웠던 수요 공급하고 탄력성이 맞나요? 이걸 제가 암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정리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41쪽에 보시면 맨 밑에 쪽이죠.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요게 수요가 만나는데 실제로 얘를 만들어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넘기시면 예제 봅니다. 예제 보면 수요가 완전 탄력이고 공급이 증가한다 나와 있죠.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제가 뭐냐면은 수요가 지금 문제가 수요가 완전 탄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때 우리는 앞에는 항상 P, Q, 가격, 양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때 먼저 우리 얘를 먼저 생각한다 그랬죠. 옛날 배웠던 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완전 탄 뭘 만나죠? 가격. 그럼 가격이 뭐가 된다? 불변 이렇게 되잖아요. 딱 재놓고 그 다음에 공급 증가를 생각하죠. 공급 증가는 아래 위인데 요건 했잖아요. 하지 말고 양만 표시하면 이게 답이었잖아. 기억나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 탄력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해가지고 한쪽을 판단한다. 이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은 증가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없지만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뭐냐면 이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단 말 해봅시다. 이때 P, Q 변화. 요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완전 B 뭘 만나죠? 양. 그러면 양이 불변이에요. 딱 열어놓고 그 다음에 수요 증가는 위인데 얘는 할 필요 없잖아요. 가격만 올라간다면 되겠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상승. 양은 불변. 이게 답이에요. 자, 얘는 이 지금 푸는 요대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보다 더 빠르고 쉬운 방법 없어요. 이렇게 외워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 비탄력이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했던 걸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제 문제 계속 보시면 우리 앞에 거는 안 봐도 됩니다. 지금 이 예제가 이해가 된다고 암기가 되어 있다면 41쪽 밑에 쪽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돼요. 아셨죠?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해설을 붙여놓고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자, 예제 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이때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때 공급이 증가한다. 이때 우리는 P, Q 변화를 알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탄력, 수요가 탄력이다. 뭘 만나죠? 탄력이면 가격을 만나잖아요. 가격이 불변인데 탄력에서는 가격이 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에다가 덜. 그러면 하나면 양은 뭐가 되겠죠? 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 못하겠지만 이렇게 다음에 공급 증가 어떻게 된다? 아래 위. 그래서 아래 위 이게 답이에요. 그럼 가격은 덜 하락하고 양은 더 증가한다가 답이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보시면 공급이 비탄력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때 우리는 P, Q 가격과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자, B탄 볼게요. B 뭘 만나죠? 양. 그럼 양이 원래 여기서는 불변인데 여기는 뭐가 된다 그랬죠? 덜. 불변이 덜이 된다 그랬죠? 됐나요? 그 다음에 가격은 더 됐죠? 수요 감소니까 아래 이게 답이에요. 자, 이제 조금 좀 수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 하면은 얘는 뭐 이대로 푸셔도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풀 필요가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줄일 겁니다. 어떻게 줄일 거냐 하면은 우리 탄력성의 개념을 이해하면 쉬워요. 자, 어떻게 줄이냐면 자, 탄력적이란 말은 양이 많이. 다시 탄력적이란 말은 양이 많이. 그럼 반대로 가격은 조금. 상대적이니까. 그러면 비탄력은 양이 조금. 상대로 가격은 많이.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잘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물어보면 지문이 너무 길어.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느냐? 예를 들어 요거 할 때는 어떻게 물어보? 요거 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냐? 수요가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되느냐? 탄력이잖아요. 탄력은 양이 많이, 가격은 조금 틀렸네. 이러면 끝나는 거라. 대부분 여기 정답이 나와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물론 경우에 따라 이렇게 풀 때도 있어요. 이건 정석이고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긴 한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지문이 간단하게 나오니까.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 지문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비탄력을 생각하는 거지. 비탄력 양이 조금, 가격이 많이 더 크게. 맞잖아요.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 올라가겠네? 이렇게 맞다 판단하면 되는 거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탄력성의 개념을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좋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지금 제 말을 이해하는 거는 탄력성의 개념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와닿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계되는 문제를 하나 풀고 넘어갈 겁니다. 자, 어디 보느냐? 물리물 12번이에요. 좀 많이 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2번인데 자, 그럼 지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12번 같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죠. 밑에 정석대로 안 내고 줄여서 내요. 자, 12번 1번 봅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균등합니다. 자, 완전 탄력이라 그랬죠? 완전 탄력 가격이 불변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수요가 증가하도록 균등 가격이 변하지 않나, 맞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다 이 말이지. 일반적으로. 2번 공급에 가입해서 0이면 완전 비탄력,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게 완전 비탄력이죠.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이 완전 탄력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이 완전 탄력이면 수요량은 고정되어 있다. 이건 요 지문이 기출 지문이니까 헷갈리게 만들어지는데 요 지문 괜히 넣었네요. 이게 지금 말하기 좀 곤란한 지문인데 요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변하면 이렇게 맞는데 이 지문은 패스하고 넘어갑시다. 맞는 지문이에요. 아셨죠? 이걸 지금 말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지문이 맞다 하고 선생님 완전 탄력에서 양이 고정인가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지금까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요가 완전 탄력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공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수요가 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할 때 수요일 때 이렇게 나오니까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3번 지문은 패스. 다음 언젠가는 이게 기출에 딱 한 번 나온 지문이거든요.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놈은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자, 4번. 3번은 패스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4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자, 공급이 탄력적이죠. 탄력적 양이 많이 가격은 조금. 근데 가격은 더 크게 틀렸죠. 가격은 더 작게.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집을 괜히 넣었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수요에 가입해서 비탄력이죠. 비탄력은 양이 조금, 가격이 많이.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가 더 적다. 비탄력과 양의 변화가 작다. 맞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제 말? 그래서 이 지문에서 여기서 우리가 요걸 열심히 풀어도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 풀자. 요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볍게 여러분 다루고, 자, 이제 다시 요약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42쪽이다, 그죠?
간단한 밑줄만 끄고 넘어갈 겁니다. 42쪽에 간단한 밑줄만 동그라미 1번 밑줄 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하며 주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가 중심이 된다. 밑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를 모두 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면 토지 매매가 생각보다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뭐냐?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축 경기는 그래서 대부분 주거용 건축의 부동산이 제일 많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개소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 하나 새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바빠서 정신을 못 차려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 경비가 중심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밑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는 거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를 모두 총괄하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는 주거용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중개도 주거용이 대부분이에요. 상가 굉장히 거래 어렵습니다. 숫자도 작지만 아파트 상가 생각하시면 쉽잖아요. 아파트 세대는 2천 세대인데 상가는 10대 개 되잖아. 이것만 보더라도 비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밑줄입니다. 경기 변동의 진폭이 일반 경기 진폭보다 크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도 2배 정도 길어요. 일반 경기는 10년으로 보는데 부동산은 20년 주기로 보다 보니까 길고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부동산 밑줄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타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타성기간이 뭐냐?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때 경기가 좋을 때 건축을 시작했어요. 건축하는 도중에 건축한 5년 아파트 한 5년 정도 짓고 있습니다. 요쯤에 경기가 안 좋아요. 건축을 반 공정이 80% 완공됐습니다. 이거 하던 공사하고만 때려칠까요? 80% 공정이 완공됐으면 수천억의 자금이 투자가 됐죠. 경기가 안 좋든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고. 네,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는 도중에 경기가 안 좋아도 중간에 멈추지 못해요. 그대로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래야 반이라도 건져. 아시겠죠?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번 우경사 비대칭 밑줄. 이거는 뭐냐면 경기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오른쪽 경기가 훅 내려온다는 거죠. 올라갈 땐 천천히 내려올 때 훅 느낌 아시겠죠? 요렇게 된다라는 걸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선행, 동행, 후행이 있는데 선행은 자 우리가 여러분이 중개사무실 오픈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건축 허가가 자꾸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 좋은 일이 있겠죠. 그게 선행 지표예요. 지금 거래가 많아요. 그게 뭐죠? 동행 지표예요. 부행 지표는 예전에 그랬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완공된 거 이런 건데 선생님 완공되면 지금 좋잖아요. 아닙니다. 대부분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이 끝나죠. 그렇잖아요. 완공은 후행지표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건물을 다 짓고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 위치 좋은 거는 이미 건물이 짓고 있는 도중에 현수막 붙어 있어요. 위치 좋은 건물 같은 미리 딱 현수막 붙어 있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엔젤에서 들어온다. 커피숍 들어온다. 딱. 아니면 베스킨 들어온다. 딱 현수막이 들어와 있잖아 이미.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매매는 완공되기 전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 후행 지표가 되는 거고 위에 보면 건축 착공량이 동행 지표가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착공하면서 분양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3번 밑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호경기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자 경기가 현재 좋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반대로 가격이 좋다고 해서 경기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가격은 경기 지표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원인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뭐냐? 가격도 당연히 좋지만 건축 분양 실적, 착공량 이런 것들이 모두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격은 따라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좋다고 경기 좋으냐? 자 볼게요. 자 올라가다가 요즘 현재 가격은 높아요.
그렇지만 이거 내리막길입니다. 경기 좋다고 말할 수 없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가격이 높은 건 당연하지만 가격이 높다고 경기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야기죠? 그런 건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너만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회복, 그 다음에 상향 이런 건데 부동산 경기에서 이렇게 될 때 부동산 경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건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하겠죠. 이때 볼 때 중간치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회복이라고 말하죠. 더 좋아지는 걸 뭐라 그러죠? 상향이라고 말하고 정점 찍고 내려오겠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후퇴 그리고 하향이라고 말한다. 그죠? 이때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회복 상향 올라가잖아요. 매도 매수 누구? 매도. 얘는 누구? 매수. 올라갈 때는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 상한 하는 반대로 됩니다. 올라갈 때는 반대로 한, 내려올 때는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43쪽입니다. 회복시장 B끝 끝에 한선 동그라미, 리얼 중간에 매도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상향시장 밑줄 넘어갑니다. 넘어가셔가지고 B끝 끝에 한가 동그라미, 리얼 중간에 매도자 동그라미. 자, 그거는 전부 다 요걸 표시한 겁니다. 지금 한글은 얘 두 개 표시한 거 동그라미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후퇴시장 밑줄 B끝 끝에 상한선 동그라미, 리얼 중간에 매수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향시장 밑줄 B끝 끝에 상한선 동그라미, 리얼 중간에 매수자 동그라미. 자, 요것만 표시한 겁니다. 요거 말할 필요 없겠죠?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올라갈 때는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 올라갈 때는 한, 내려올 때는 상한. 이렇게 된다는 거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정시장은 뭐냐면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에만 나타나는데 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렇게 경기를 많이 안 타는 위치가 좋은 점포.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도 안 떨어져요. 잘. 왜? 위치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미 높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요. 이런 걸 안정시장이라고 합니다. 안정시장 밑줄 것이고, 자, 이거는 기억 밑줄입니다. 경기 변동 국면이 아니라 별도의 국면이다 밑줄.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이 반복된다. 틀렸죠? 안정은 별도의 국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입니다. 비순환 경기 변동에, 이건 순환하는 걸 나타낸 거고요. 비순환은 1번 장기적 변동, 제목만 밑줄. 뭔지 아시겠죠? 50년이 크게 변하는 거. 2번 무작위 불규칙 변동, 불규칙적인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자연재해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 계절만 되면 나타나는 변동, 이걸 계절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갈 건 여기까지예요. 거미집까지 나갈랬더니 거미집도 나갈까요? 간단하게 밑줄만 그거 넘어갑시다. 우리 이제 이해를 하니까. 오른쪽에 거미집은 동그라미 1번만 밑줄. 에치겔이 주장한 이론으로 수요 공급의 시차를 고려한 균형의 변동관을 나타낸다. 자, 거미집의 핵심을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거미집의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쩌면 거미의 핵심적인 내용은 요겁니다.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변하는데 수요는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공급은 시간이 걸리죠. 이 말은 공급이 뭐냐? 비탄력적이다. 거기 공급의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변화, 이걸 나타내는 게 거미집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비탄력이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급락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비탄력이가 가격이 많이 변하겠죠? 아까 배웠다 그죠? 자, 탄력은 양이 많이, 비탄력 양이 조금. 그래서 가격이 많이. 그래서 가격이 급등급락하는 현상을 거미집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의 비탄력, 공급이 즉각적으로 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걸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째, 수령. 둘째, 발산. 순환형이 있는데 수렴형 밑줄. 자, 키형 밑줄 좋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 밑줄. 발산형 밑줄. 공급이 탄력적일 때 밑줄. 이거 우리 어떻게 한겠죠?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꼭 딱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수탄수, 공탄발 얘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대부분 별로 어려운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넘어가시고 하나만 밑줄 긋고 문제 볼게요. 46호입니다. 동그라미 2번 끝에 주용보다는 경기 흐름에 따라 수요 변동이 심한 상공업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즉 거미집 모형은 주용보다도 상업용, 공업용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상공업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 지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프린트물에 문제 하나만 다루고 볼게요. 어디를 보실 거냐면 15번입니다. 15번인데 15번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크다 작다 표시하자면 밑줄을 끌 거예요. 자 먼저 A 부동산 봅니다. A 부동산 보면 수요의 탄력성, 수요 탄력성이 1.5인가요?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이 0.6인가요? 자 볼게요. 수요의 탄력성이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커요? 그럼 여기다 밑줄 합니다. 여기다가 수요가 탄력성이란 말이죠. 여기다 밑줄.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수요의 밑줄이면 수렴형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 B는 뭐가 나오나? 기울기가 나온다 그죠?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2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0.8입니다. 자, 마이너스는 의미 없습니다. 절대값이니까. 방향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의할 게 뭐냐면은 탄력질수록 기울기가 어때요? 작잖아. 완만하잖아요. 그러면 탄력성은 큰데 밑줄인데 기울기는 작은데 밑줄이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1.2가 작아요? 0.8이 작아요? 0.8에다가 밑줄. 기울기가 작을수록 완만할수록 뭐죠? 탄력적이죠. 우리 지금 탄력적인데 밑줄 끄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수렴형.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발산형.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된다?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크기 표시하지 말고 밑줄 끄고 빨리빨리 표시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 수요급을 쭉 했고 이제 우리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출문제 좀 보도록 하죠. 기출문제집에서 우리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수요급에 좀 문제가 좀 많은데 제가 라인을 정해드릴 거예요. 어떤 거는 풀어라 말아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풀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 좀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뒤에 7, 8을 문제풀이만 할 때 다시 다룰 것들이에요. 자 어디 보느냐 34쪽은 여러분이 푸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여러분 다 푸시면 되는데 35쪽에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35쪽에 3번을 풀 건데요. 요게 일반적인 수요 공급 또는 유량 저량이 나오면 제가 안 하고 넘어갈 건데 문제 5번이 좀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5번이 3번 정답이 5번인데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5번 지문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5번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자, 이때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이게 존재한다. 저량이에요. 저량 공급량이 된 겁니다. 이게 저량.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0만 채가 공가. 100만 채가 공가. 공가는 빈집이에요. 그러면 1,400만 개의 수요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급량에서 공급된 거에서 빈집을 빼면 수요량이 나와요.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100만 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 팔린 게 10만 개예요. 팔린 게 몇 개죠? 90만 개. 공급에서 안 팔린 게 빼면 수요량이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저량으로 물었잖아요. 그럼 여기 뭘 말해야 될까요? 저량일까요? 유량일까요? 당연히 저량입니다. 이게 저량으로 물으면 저량으로 답해야 되는 거고 유량으로 물으면 유량으로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현재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한다. 재고주택이죠. 재고주택은 저량 공급량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럼 뭐라 하죠? 저량. 현재 시점에 살고 있는 저량 시점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량 수요량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주택 저량 수요량은 1,400 맞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어렵다 그죠? 요런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생소한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량 저량 문제면 여러분 쉽게 풀었을 건데 이런 지문이 나오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유량을 주면 유량으로 답하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유량으로 주면 유량으로, 저량으로 주면 저량으로 이렇게 답하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넘어가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어디 볼 거냐면은 37쪽에 8번을 볼 거예요. 제 마음은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풀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8번에 옳은 걸 볼게요. 자, 1번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틀렸죠? 수요 변화죠. 가격 변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우리 그 앞에 개념을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 변화로 곡선상 하향한다 돼 있는데 곡선 자체도 곡선이 이동합니다. 곡선이 새로 만들어져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 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곡선상도 틀린 거예요. 곡선 자체 이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면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아니고 가격 예상, 대체제 가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요 변화입니다. 2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위에 정상제로 나와 있죠.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어디로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자, 이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수요 증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은 맞아. 정확하게는 뭐냐? 우하향이야. 이건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공급 볼게요. 공급을 이야기했네요. 수요를 이야기했네요. 죄송합니다. 공급이 이렇게 됐죠? 자, 수요 볼게요. 수요 이렇게 해서 요게 수요죠. 증가는 우상향이죠. 그런데 이걸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요런 쪽만 강조했던 거예요. 요것만. 이건 틀리게 잘 안 해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이런 오른쪽만 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른쪽 왼쪽만 위아래까지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틀리게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물론 그걸 치사하게 틀리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이죠. 우하향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다. 3번 대체제인 자 단독주택 밑줄 가격 동그라미 상승 화살표 위로 오른쪽에 아파트 밑줄 수요 동그라미 우상향 화살표 위로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다시 단독주택 밑줄 가격 동그라미 상승 화살표 위로 아파트 밑줄 수요 동그라미 상승 화살표 위로. 자, 밑줄 봅니다. 단독 아파트 제한 몇 개죠? 2개죠. 동그라미 보세요. 하나는 뭐? 가격. 하나는 뭐? 수요. 방향 보세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뭐? 대체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풀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연습을 몇 번 하고 나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이제. 그럼 여러분이 밑줄 동그라미 안 해도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요. 제 요건은 뭐냐? 세워라 내워라 하지 말고 빨리빨리 풀으라고.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자꾸 물고 늘어지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1번 헷갈렸지만 3번 알겠어. 정답 끝.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3번 정답이었습니다. 4번.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 변화가 아니죠? 수요 변화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 자체도 그것도 틀리고요. 5번. 세금 인상되면 수요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세금이 인상되면 수요 감소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하향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좀 여러분이 열심히 좀 푸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40쪽으로 갑니다. 자, 40쪽에 저랑 같이 13번을 풀 거예요. 13번을 풀 건데 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그랬죠. 수요곡선 좌측 밑줄. 이거 뭘 말할까요? 적으세요. 수요 감소. 이 문제자료에서 수요 감소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를 자료를 쭉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기업 봅니다. 기업 보시면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어떻게 됐죠? 수요 증가합니다. 이해 볼게요. 원자재 가격 하라면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죠. 얘는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입니다.
B것.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죠. 얘는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리얼. 아파트 가격이 하락된다라는 거는 수요 증가 감소가 아니고 얘는 뭐죠?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논외예요. 미음. 선호도가 감소합니다. 수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비업.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자와의 수요 감소입니다. 같은 방향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 감소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업. 금리가 하락합니다. 금리 하락하면 부동산 구입하기 좋아지겠죠? 수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 감소를 물었으니까 요렇게 세 개가 되겠죠? 몇 개 해서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도 풀고 싶지만 이건 13번이었고요. 14번은 푸는 방법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밑줄,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밑줄.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밑줄. 했나요? 가격 하락 요인은 자 생각합시다. 수요 증가는 위. 가격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자, 그다음에 수요 감소는 아래. 그러면 수요 감소는 가격을 내리죠. 가격 하락 맞습니다. 그 다음 공급 볼게요. 공급이 증가하면 아래 위. 그래서 가격 올리는 요인 두 가지예요. 가격을 올리는 요인은 수요 감소하고 공급 증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수요 감소 아래 가격 내려오고요. 공급 증가 아래 위 가격 내려오고요.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이다. 밑줄. 요걸 찾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감소를 찾아라. 좀 싱겁잖아. 13번. 싱겁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격 하락 요인을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같은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저랑 같이 43쪽에 19번을 볼 거예요. 자, 이게 좀 나온 지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문에 보면 대체재 보완재 관계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난해한 겁니다. 99 볼게요.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자, 어떤 거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역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우리 동네 집값 올라가는 요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 해당 지역. 우리 지금 해당 지역의 범죄를 우리 동네 범죄가 줄었어. 우리 동네 살기 좋아졌죠? 집값 올라가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 니은 2번. 해당 지역의 녹전. 우리 동네 좋은 공원이 들어왔어. 우리 동네 수요가 증가하겠죠? 집값 올라가겠죠? 3번. 해당 지역과 대체 지역에 있는 자 우리하고 대체 지역에 쓰레기장이 들어왔어. 이 동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사람들이 갈까요? 우리 동네로 오겠죠? 이 동네 사람 우리 오게 돼. 우리 동네 집값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완관계에 있는 가격. 자, 이거는 대체관계 아니고 우리와 보완관계입니다. 우리의 보완관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가격이 올라가요. 우리하고 보완관계에 있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여기 가격 올라가면 우리 지역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이게 뭐냐면 가격 수요가 반대 방향 보완제니까. 수요가 주니까 우리 동네 집값 어떻게 될까?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소비에 있어서 해당자와 대체관계는 중앙 오피스텔 일부러 철거로 오피스텔 재고를 감소했다. 우리 대체관계 있는데 집이 이제 철거가 됐어. 요 동네 이사가 우리로 오겠죠. 여기 집이 없단 말이야. 집을 철거하고 있네. 그럼 우리 동네 사람 우리한테 오겠네. 우리 동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올라간다. 즉 대체재 보완재 문제를 물어보는 난이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면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좀 피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 간단하게 답을 찾는 걸 좋아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는 4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걸 원해요. 이런 거에 시간 끌리지 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아주 가볍게 점수를 빨리 획득합니다.
이런 것들은 밑법하고 시간 남으면 돌아오시면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넘어갑니다. 45쪽에 23번을 볼 거예요. 23번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요거는 왜 이걸 푸느냐? 자, 몇 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 보세요. 33의 작년 문제죠. 그런데 우리 오쌤 할 줄 아는데 왜 푸세요? 분수야. 분수에서. 이게 원리는 똑같, 그래프 안 그릴 겁니다. 수요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QD는 120-2P. 요거와 밑에 있는 공급 2P-20. 요게 같다라고 두고 풀면 뭐가 하나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수요가 변했잖아요. 수요가 어떻게 변하냐? 120-2분의 3P로 변했죠? 이때 공급은 똑같잖아요. 어떻게? 2P-2 똑같잖아. 그래프 안 그리고 적은 겁니다. 아셨죠? 원리는 똑같잖아요. 즉 공급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공급은 똑같는데 수요가 요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둘 같다 해서 차이점을 비교한다. 요 문제예요. 자, 요걸 풀 겁니다. P를 오른쪽으로 보낼 거예요. 마이너스 건너오면 플러스 되니까 4P. 됐죠? 건너갑니다. 빼면 100. P는 얼마 나오죠? 25. 됐죠? 여기다가 Q는 요것도 Q고 요것도 Q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됩니다. P 대신 25. 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따진 건 아니죠. 그렇게 느끼다 오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순간적으로 요게 140이 돼야 되네. 감사합니다. 여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 이게 그냥 플러스 돼야 된다, 그죠? 아이 미스. 알겠죠? 140 나누기 4입니다. P 얼마 나오죠? 35 나오나요? P가 30 이렇게 나온 겁니다. P는 30 이렇게 나온 상태고, 이제 Q를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요것도 알다 Q예요. 그러니까 P 대신 35는 계산하면 돼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아무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하고 35면 70이죠. 20 빼면 Q는 얼마 될까요? 됐죠? 이렇게 원래 있었어요. 요게 원래 점이다. 그런데 요렇게 변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분수가 짜증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해 여기는 처음이라서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분수 나올 가능성이 꽤 꾸준하게 이야기했었어요. 왜? 지금까지 분수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 언제가 나온 분수다. 그게 올해인지는 작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자, 분수라고 어려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계산은 귀찮습니다. 건너갈 거예요. 그러면 2P 플러스 2분의 3P. 그놈 요거 140 똑같죠? 요 계산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런데 이거 굉장히 간단하면 2는 2분의 4로 두면 돼요. 그러면 2분의 4 더하기 2분의 3 하니까 뭐가 되죠? 2분의 7P 이렇게 돼요. 알고 보면 간단해요. 자, 이제 P가 2분의 7이 건너옵니다. P는 140 나누기 2분의 7 곱하기 7분의 2. 약분한다, 그죠? 그러면 P는 얼마 나오죠? 40 나왔죠? P는 40. Q는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 아무 때나 되면 P 여기 40 대입할까요? 80에도 20 빼면 얼마 되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 가격은 5 증가, 양은 10 증가. 그래서 답은 2번인가요? 2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앞에 푸는 거하고 똑같죠? 단지 분수가 있으니까 당황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말했듯이 여러분이 시험장에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해요. 시험장에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쩔 줄을 몰라. 진짜. 한번 했으면 해요. 그런데 안 했다가 딱 나오면 어쩔 줄을 몰라. 갑자기 멘붕이 빠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개론 8개를 포기한다라는 말은 이런 낯선 다루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버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여하튼 그래 연습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46쪽에 26, 27 곱표. 곱표 할 때 막 이렇게 곱표 하지 말고 문제에서 살짝 곱표. 왜? 언젠가는 풀 거니까.
지금 하지 말라고. 아셨죠? 지금은 이게 풀어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풀다가 열받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틀에서 벗어나는 틀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안 푸는 거지만 여하튼 언젠가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28번도 꼽혀. 기울기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작년 문제인데 기울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51쪽에 갑니다. 51쪽에 3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1쪽에 33번인데 요거는 틀린 것은 그랬잖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걸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 수요 공급 증가하면 전부 양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정확하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푸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 차례 말했듯이 시험장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1번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 증가. 수요 증가는 위 공급 증가는 아래 위. 자, 가격은 모르겠고 양은 어떻게 됐죠? 양은 하여튼 어떻게 됐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2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자, 완전 탄력을 생각해야 되겠죠. 2번은 완전 탄력 뭘 만납니까? 가격이 불변이죠. 가격 불변해놓고 자 이제 이 공급 증가는 아래 위 양은 증가하겠죠. 3번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4번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감은 특허에서는 이게 아까 했던 그건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찾느냐? 자, 탄력이죠. 탄력. 포인트만 보면 됩니다. 탄력은 양이 많이. 다시 탄력은 양이 많이. 가격은 조금. 오른쪽 봅니다. 가격은 더 크게. 틀렸죠? 틀렸잖아요. 탄력은 양이 많이. 가격은 조금. 틀렸어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맞으면 그 다음 위아래 따지시라고. 이해하시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가격 탄력성은 장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이 5개 나오지만 애매한 게 2개 있더라도 명확하게 딱 2-3개 확실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어스름하게 알면 돼. 정확하게 몇 개만 알면 답이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열심히 여러분이 풀어보시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54쪽에 39번을 보도록 할게요. 54쪽에 39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말했는데 자, 이거는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완전 탄력이랑 자, 완전 탄력 생각할게요. 뭘 만나죠? 가격이 불변인가요? 가격 불변이죠. 오른쪽 봅니다. 균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틀렸죠? 틀렸잖아요. 가격이 불변이잖아. 1번 정답 끝. 이런 경우에는 1번 정답하고 넘어갑니다. 2, 3, 4 풀지 말고. 모의고사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시험 그렇게 잘 못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탄력성은 작아지게 된다. 자,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오피스텔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아까 자 했잖아요. 선택의 폭이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대체재가 작아지면 탄력성이 작아지겠죠. 대체재가 감소하니까 탄력성이 작아지잖아.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이거는 사실은 뒤에 파트예요. 우리 세금 정책에서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다 기억나나요? 오래됐긴 했지만 따라합니다.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다. 다시 비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다. 자, 이건 어떤 경우에서 나오냐면 정부가 그 세금을 임대인에게 때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세를 올려서 증가합니다. 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이때 탄력성에 따라서 얘가 탄력이면 얘가 많이 부담하고 얘가 탄력이면 얘가 많이 부담. 탄력 비탄력에 따라 부담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 탄력이 조세 부담이 크다. 언뜻 들은 느낌은 날 거예요. 그럼 지금 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그럼 공급이 탄력성이 작죠. 공급이 비탄력이죠. 그럼 세금 누가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가. 그래서 오른쪽에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이 부담한다. 세금 부담이 크다. 맞죠? 4번. 임대주택의 가격 탄력성 1인 경우, 탄력성이 1인 경우는 이렇게 단위 탄력인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똑같아요. 왜? 없어지는 것과 첨가되는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임대주택 임대료를 하락하더라도 전체 수입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5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에 공급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탄력성이 아까 별표한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0번은 푸세요. 40번은 풀어보는데 아까 개별 수요, 시장 수요 그겁니다. 풀어봐서 풀면 풀리고 안 풀리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41번은 꼬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꼬표 말고는 여러분이 할만하다는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저랑 같이 뭘 할 거냐면 57쪽에 46번을 할 거예요. 이게 몇 회인지 볼게요. 33회인가요? 33회입니다. 이게 왜 이걸 푸느냐면, 자, 33번에, 57쪽에 46번에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적겠습니다. 제가.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 0.5입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대체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제 교차 탄력성입니다. 교차 탄력성이 0.3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이렇게 변할 때 마지막에 맨 마지막 봅니다.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이냐? 요게 얼마냐? 문제는 자 지금까지 2개만 했죠. 작년에 3개짜리가 나왔어요. 어려우냐?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물어본 건 요겁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나타나냐?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인가요?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인가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인가요? 자 나와 있는 자료는 뭐냐? 두 번째 줄을 봅니다.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아파트 가격 각각 5%. 전부 다 이게 5%씩 변했대. 이렇게 5% 변했대. 이때 요거 계산하면 요거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 요거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 요거 나오는데, 요걸 전체 계산한 게 얼마인가 나올 거예요 아마. 마지막 보면 두 번째 줄 끝이죠. 세 번째 줄이죠. 전체 수요량은 몇 프로야? 1%가 변했다. 저 1% 증가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찾아가면 하시면 됩니다. 자 55, 2.5 뭐 빠졌죠? 마이너스.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아시겠죠? 두 번째 3.5, 1.5 플러스에서 플러스 나왔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5에다가 요거 플러스 1.5에다가 뭘 계산했는데 1이 나왔어. 뭘 계산했더니 그 말이잖아요. 요 계산은 얼마나 되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건너가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요걸 얼마 돼야 될까요? 2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2가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1이 나오는가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맞다 그죠? 1이 나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3.5죠. 3.5에 2.5 빼니까 1 나오는 거잖아요. 된 겁니다. 자 이제 5분의 1은 소수로 뭐죠? 5분의 1은 소수로 0.4. 그래서 소득 탄력성 얼마가 된다? 0.4가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2개짜리를 풀어봤는데 작년 재작년에 3개짜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할만합니다. 자 58쪽에 47번 꼬표 넘기셔서 61쪽에 54번 꼬표. 나머지는 쌤 할만한가요? 네 제가 볼 때는 할만합니다.
자, 요런 문제가 교재에 6개 정도 실려 있어요. 요게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거니까 제가 꼽표 안 한 거는 여러분이 풀면 할 만한 것들만 넣어 놓은 거예요.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면, 잘 이해됐다면 다 할 만한 것들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물어보고. 자, 경기 변동 넘어갑니다. 경기 변동은 제가 뭐 설명할 게 딱히 없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푸시기를.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거미집에서는 제가 한두 개만 가볍게 다룰 건데요. 71쪽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71쪽에 14번만 풀겠습니다, 제가. 14번만. 자, 14번은 뭐냐? 요거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14번입니다. 자, 아까 했던 걸 거미집에서 떠올려 볼게요. 탄력성 큰 쪽의 밑줄, 기울기는 작은 데 밑줄. 기억나시나요? 이유는 뭐냐? 탄력성은 클수록 탄력이라. 그런데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이라.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A 부동산 볼게요. A 부동산. 기울기가 수요 기울기가 0.3, 공급 기울기가 수요 기울기가 0.3, 공급이 0.7입니다. 마이너스 떼고 수요가 작아요, 기울기가 공급이 작아요. 수요 쪽에 밑줄. 기울기는 작은데 밑줄. 됐나요? 그럼 이건 뭐란 뜻이죠? 수렴형입니다. 그 다음 B는 기울기 어때요? 같죠? 그럼 뭐죠? 순환형. 답은 몇 번?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15번 꼽표, 16번, 17번 꼽표. 쌤, 이거는 왜 안 합니까? 이걸 응용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 다음 순환에. 아셨죠? 자, 오늘 한 게 수요 공급 그리고 경기 변동 거미집 같은 경제 파트를 했어요. 오늘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오늘 수업을 이해가 되었다면 여러분 기출 문제 제가 꼽표한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야. 선생님 그렇게 많았는데요. 20년 동안 모으니까 그런 거야. 10년 20년 모은 거 그런 거라 말해요. 그걸 전부 다 넣어놓은 거라.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서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계산 문제는 요게 제일 잘 나옵니다. 요거 또는 아까 우리 요거 한 거 있잖아요. 요거 요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만 하고 나머지 버릴 거예요, 사실은. 그건 우리 작전은 꼽표한 걸 원래 안 할 거라. 그런데 그걸 7, 8할 때 풀겠다고. 지금은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순환의 목적은 뭐냐? 이론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기본적인 계산을 푸는 거예요. 2번 순환은. 다음 문제집 할 때는 어려운 계산도 다룰 건데 그런 풀기를 기대를 제가 안 해요. 아셨죠? 근데 그런 여러분 무시하는 거 시간 많이 가서 안 한다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충분히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하고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